자, 이번 시간에는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집합, 차집합을 정의를 하고요. 그 성질을 벤더의 그림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생각톡을 볼까요?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집합, 전체 집합을 하고 있습니다. 10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을 집합 A라고 했습니다. 집합 A 원소를 모두 구해보자. 한번 써보세요. 10보다 작은 소수, 집합 A를 다 써보세요. 자, 이제 탐구 1번에서는 집합 A, 10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을 원소의 알법으로 나타내면 2, 3, 5, 7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2번을 볼까요? 자, 2번에서는 전체 집합 U의 원소 중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여집합, 집합 A에 속하지 않는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여집합인데, 여집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체 집합이 있어야 돼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인데요. 자, 이거를 집합 A에 속하지 않는의 뜻으로다가 우리는 여집합을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집합으로 표현하면은 10보다 작은이니까 1부터 9까지인데 집합 A 원소를 빼고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죠? 집합 A에 속하지 않으면 전체 집합에 속하는 원소를 우리는 집합 A의 여집합이라고 부를 거고요. 오른쪽 위에, 집합 A 오른쪽 위에 우리가 왜 예전에 그 밑과 치수 기억할 거예요. 오른쪽 위에 수를 썼듯이 이건 대문자 C를 써가지고 여집합을 정의를 할 겁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수학에서 사용하는 기호는 의미를 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체 집합을 주로 U라고 쓸 건데 이거는 영어의 머리 글자를 따온 거예요. Universal Set에서 머리 글자 U를 따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집합의 C도 마찬가지예요. 컴플리먼트의 머리 글자를 따서 여집합을 정의를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이제 전체 집합이라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 필요하냐면 여사건, 여집합을 표현할 때 우리는 전체 집합이 필요해요. 왜냐면 여집합의 의미가 집합에 속하지 않는으로 정의할 거거든요. 그럼 속하지 않으면서 나머지가 뭐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전체 집합을 정의해야 되는데 그때는 대문자 U로 쓸 겁니다. 자, 그리고 여집합이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할 건데 일단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필요합니다. 전체 집합 위에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U에는 속하지만 A에는 속하지 않은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필요해요. 그럴 때 이런 집합을 우리는 여집합이라 하고 A의 여집합, A 컴플리먼트라고 읽어도 되고요. 그냥 편하게 A의 여집합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전체 집합에는 속하고 반면에 집합 A는 속하지 않는. 그러면 요 조건 제시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도 한번 그려보고요. 교재가 있으면 별표를 한번 해놓고요. 교재가 없으면 오른쪽 위에는 벤 다이어그램. 보통 이제 전체 집합은 네모로 그려요. 네모로 그린 다음에 요 그림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집합의 조건 제시법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볼까요? A 여집합은 x 단 x는 일단은 전체 집합에 속해야 됩니다. x가 그리고예요. 그리고 집합 A는 속하고 그리고 집합 U에는 속하고 그리고 집합 A는 속하지 않는으로 정의를 합니다. 벤 다이어그램 오른쪽 위에는 그림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집합을 정의할 때 반드시 그 조건 제시법은 정확하게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증명할 때 조건 제시법으로 증명을 많이 해요. 문제 풀이도 조건 제시법으로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조건 제시법은 꼭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보기를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있고요. 부분 집합 A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벤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전체 집합이 있고 그 안에 부분 집합 A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A의 여집합은 이 바깥에 전체 집합에는 포함되지만 부분 집합 속하지만 집합 A는 속하지 않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빗금을 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영역을 우리는 이 영역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원소를 쓸 수도 있죠. 원소를 쓰게 되면 자 집합 A는 1과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 3, 4는 바깥에 있겠죠. 그 집합 A 여집합의 원소는 2, 3, 4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 5번을 볼게요.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이때 다음 집합의 여집합을 구하랍니다. 자 먼저 차례대로 1번 13579 홀수네요. 그죠? 자 13579부터 먼저 해볼까요? 벤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자. 벤 그림도 그리고 그 다음에 원소 나열법으로도 쓰고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한번 2번 8의 약수의 집합을 먼저 원소 나열법으로 만들어 보세요. 2번은 8의 약수를 먼저 원소 나열법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1, 2, 4, 8이에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집합 B를 먼저 써주는 거예요. 1, 2, 4, 8을 써주고요. 자,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벤 다이어그램에서 원소가 여러 개일 때 콤마를 안 찍어요, 원래가. 콤마를 안 찍습니다. 그래서 너무 숫자들을 붙였으면은 이게 1인지 10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할 수 있도록 써주시고 나머지들을 여집합 쓰는 거예요. 3, 4, 그다음에 5, 6, 7, 8, 9, 10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지? 자, 그런 다음에 B의 컴플리먼트 하고 나서 원소 나열법으로 작은 순서대로 크기 순서대로 3, 5, 그 다음에 6, 7, 9, 10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차집합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차라는 말, 왜 이제 수와 수, 문자 사이에 차라는 말을 쓰잖아요. 차의 정의는 두 수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차는 원래 음수가 안 돼요. 큰 수에 작은 수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차를 계산할 때는 항상 절대값을 씌워요. 그때의 차예요. 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뺄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보자. 일단 두 개의 집합 A, B가 있습니다.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있어요. A에는 속하고 그리고 B에는 속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른쪽 그림을 잘 보시고요. A에는 속하고 그리고 B에는 속하지 않는으로 차집합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실제 뺄셈을 써줘요. 뺄셈 기호를 그대로 써줍니다. A 차집합 B. 여기서는 절대값이 필요 없어요. 원소들 사이에서 속하냐 속하지 않느냐를 하기 때문에 수에서처럼 음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A 차집합 B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X단 X는 A에 속하고 그리고예요. 그리고 B에는 속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서 나오겠지만 A 차집합 B는 연산이 안 돼요. 이 상태로는. 그래서 A 차집합 B는 나중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 벤 다이어그램을 아주 쉽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정의를 해서 사용할 거예요. 자, 보기를 보자.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는데 A 차집합 B를 한번 구해보고 B 차집합 A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벤 다이어그램에도 한번 써볼까요? 자, 공통 원소가 3, 4입니다. 3, 4 이렇게 써보세요. 그리고 집합 A만 속하는 건 1, 2고요. 그 다음에 집합 B에만 속하는 것은 5, 6, 7입니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A차 집합 B와 B차 집합 A가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A차 집합 B는 A에만 속하는 원소예요. B에는 속하지 않고 그래서 1, 2가 되겠고 B차 집합 A는 B에만 속하는 A에는 속하지 않고
B에만 속하는 원소이기 때문에 5, 6, 7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6번을 볼게요. 두 집합 AB에 대해서 A차 집합 B를 구하세요 라고 됐는데 일단 1번부터 한번 보죠. 1번 집합 A는 2, 4, 6, 8이고요. 집합 B는 12의 약수입니다. 일단 집합 B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다음에 자 A차 집합 B를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간단하게 그려보세요. 12의 약수 한번 써볼까요? 12의 약수 1, 2, 3, 4, 6, 12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A차 집합 B도 바로 구할 수 있고요. A차 집합 B는 원소가 8밖에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B차 집합 A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B에만 속하는 원소는 1, 3, 1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집합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해볼까요? 자, 2번. 집합 A는 원소 나열법으로 주어졌고요. 집합 B는 조건 제시법인데 조건이 방정식이죠. 그러면 이 x는 방정식을 참이되게 한 x의 값, 즉 해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1, 3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세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A차 집합 B는 2, 4, 5고요. 그 다음에 B차 집합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예제 3번에는 별표를 3개를 해주고요. 쉬운데 중요합니다. A차 집합 B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연산을 할 수 없어요. 차집합은 연산이 안 돼요. 그래서 집합의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교집합이나 합집합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A차 집합 B와 같은 집합이 A 교집합 B 여집합입니다. 그래서 차집합이 나오면 대부분이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바꿔서 풀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아주 쉽게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자, 아래 그림을 보자. 먼저 A 교집합 B 여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는 거예요. A를 그리고요. B의 여집합을 그린 다음에 공통 구간을 찾는 겁니다. 그랬더니 A에만 속하는 A차 집합 B랑 같죠? 그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A차 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라고 증명을 할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자, 문제 7번 한번 볼게요.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부분 집합 A가 있습니다. 그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성립함을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A의 여집합은 여집합에 속하지 않는 집합, 원소라는 뜻이죠. A 여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것이 여집합에 속하지 않는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집합 A가 되는데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가능은 해요. 이걸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차례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차례대로. 첫 번째가, 자, 집합 A를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의 컴플리먼트를 보고요. 세 번째가 A 컴플리먼트에 다시 컴플리먼트를 보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집합 A를 한번 빗금을 쳐보는 겁니다. 이렇게. 집합 A 맞죠? 그런 다음에 집합 A에 속하지 않는이니까 전체 집합에는 속하지만 집합 A는 속하지 않는을 이렇게 실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집합 A는 전체 집합에는 속하지만 컴플리먼트에는 속하지 않는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증명이 또 돼요.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도 A 합집합, A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됩니다. 자, 이것도 비슷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노트에다 그려보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집합 A를 빗금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의 여집합
빗금을 그려요. 전체 집합에는 속하고 A에는 속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 다음에 합집합이에요. 둘 중에 하나 속하면 다 칠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칠하는 거죠. 그죠? 전체 집합 유가됨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 3번을 볼게요. 집합 A와 교집합 A 여집합은 공집합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집합에 속하고 그리고 집합에 속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그런 원소는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려보고. 자, 볼까요? 집합 A 그리고 집합 A의 여집합을 색칠하고요. 근데 이 둘 사이에 교집합이에요. 공통 부분, 그러니까 동시에 색이 칠해진 부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 공집합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집합과 이 차집합을 정의도 하고 성질도 증명을 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아주 쉽게 증명을 했는데요. 일단은 요 성질들 한번 잘 보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죠, 당연히. 전체 집합에 속하지 않은 원소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공집합의 여집합, 공집합의 여집합도 같은 의미로다가 공집합의 여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속하지 않는 공집합에 원소가 없는데 거기에 속하지 않은 원소, 나머지 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여집합의 여집합은 의미가 여집합에 속하지 않는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요. 3번은 A 합집합, A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겠고 A 교집합, A 여집합은 공집합이 됩니다. 자, 그리고 A 차집합 B, A 교집합 B 여집합인데 이 4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별표를 해놓고. 자, 그럼 연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8번을 볼까요? 전체 집합 이후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이거는 증명하는 거네요. 자, 여기서는 사실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 A 차집합의 아까 성질을 증명했잖아요. 그 성질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볼까요? A 차집합, B 여집합이죠. 그럼 차집합에서는 앞에 집합은 그대로 써주고 교집합, 뒤에 집합이 여집합이잖아요. 그래서 B의 여집합이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는 여집합은 자기 자신과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A 교집합, B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증명해도 되고 이렇게 연산의 성질을 이용해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도 볼까요? A 차집합, A 교집합 B인데 차집합은 A 앞에 집합은 그대로 써주고요. 교집합이고 뒤에 집합, 즉 여기서는 A 교집합 B가 되겠죠? 의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집합 A, 교집합,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A 교집합, A의 여집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됩니다. 자, 그런데 A 교집합, A 여집합은 공집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 그 다음에 A 교집합, B 여집합은 A 차집합이 되죠. 그죠? 당연히 여기서는 A 차집합 B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어요.